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성 류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예측하며 읽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마녀의 빵 학습 활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도 한자성어를 공부하고요.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성어는요, 공평무사라는 한자성어입니다. 공평무사, 자, 이제 공병공자에 평평할 평자, 그리고 없을 무자에 사사로울 사자를 써서 공평하게 처리하고 행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고 사사로움이 없다. 사사로움이 어떤 개인의 이익을 쫓아간다거나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익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 공평무사하게 행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69쪽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학습 활동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되는 답은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마녀의 빵에서 마사양이 손님에 대해 예측한 것과 실제 손님이 상황이 어땠는지를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이제요, 마사양이 손님에 대해서 예측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손님이 베네치아 풍경을 그린 그림의 드로잉과 원근법에 대해 잘 아는 것을 보니 손님은 화가이다라는 예측을 했었지만 실제 손님의 상황은 건축 설계사였기 때문에 드로잉과 원근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가난한 화가이기 때문에 굳은 빵 두 덩이를 사갔다. 가난한 화가였다라고 추측했지만 실제로는 굳은 빵은 잘못된 부분, 그림을 잘못된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산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중심 인물인 주인공인 마사양이 우리가 예측하며 읽었던 것처럼 마사양이 손님의 상황을 예측해 봤다라는 것, 그리고 그 잘못된 예측을 했을 때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두 번째는 자신이 예측한 내용과 실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그 차를 확인해 보자. 여러분들이 예측한 내용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엔 예시 답안으로서 그림을 보고 별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어떤 거냐면 왜 그림을 갖다 놨죠? 화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마사가 그림을 가져다 놨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예측했냐면 별말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그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예시대반 두 번째는요. 돈이 없어서 굳은빵을 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설계도의 잘못된 부분을 지우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측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측을 함으로써 좀 더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좋겠죠. 예측하며 읽는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글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예측한다라는 것은 이 독자가 글을 사이에 두고 작가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냐면 대화를 나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가도록 할게요.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요 부분 여러분들 보세요.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 하고 싶은 말, 요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우리 중학국어 용어 정리 시간에 열심히 배운 친구들 기억날 텐데요. 두 번째로 저는 주제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짐작해보자. 글쓴이가 이걸 통해 하고 싶은 말, 선의를 베풀 때에도 자신의 시각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신의 생각에 맞춰 상대방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셔요? 요거 우리 한자성어로 우리 배웠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될까요? 역지사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잘못된 생각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주제가 우리가 이 소설을 배웠을 때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죠. 근데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주제에, 그러니까 내 생각만으로 베푸는 호의가 되도록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역지사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주제라면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이냐. 아무리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한 행동이라도 그 사람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뭐가 된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하여 내 생각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주제는 이렇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어떻다는 거예요. 각자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의사소통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말로 그런가라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로봇도 권리가 있을까? 마녀의 빵을 예측하며 읽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보자. 자, 왜냐면 이 글의 차이점, 이 두 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점입니까? 로봇도 권리가 있을까는 논설문이고요. 마녀의 빵은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문학과 문학작품이 아니죠. 비문학과 문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갈래가 다를 때에는 그 갈래의 특성에 맞춰서 읽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며 읽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자, 로봇도 권리가 있을 것과 같은 주장하는 글을 예측하며 읽는 방법은, 자, 로봇은 권리가 있을 것과 같은 주장하는 글은 글쓴이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장에 따른 근거는 무엇인지를 예측하면서 읽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좀 더 이제 욕심을 내자면 이 근거가 타당합니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좋겠죠. 자, 두 번째, 소설을 예측하며 읽는 방법은 어떠냐? 자, 마녀와 빵과 같은 소설은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의 이유, 또 인물을 통하여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 무엇인지 예측하며 읽는 게 좋다.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주제는 무엇이냐라는 것, 핵심을 말하는 거죠. 논설문에서 주장과 근거가 뭐가 되냐면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논설문의 핵심이라면 소설에서는 주제가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인물이 어떤 사건을 벌이는가, 그런 사건을 벌이기 위해서는 그 인물의 성격, 그리고 하는 행동들을 분석해야 되고,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결국 그 인물을 통해서 주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예측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야기 글을, 그러니까 소설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 글을 예측하며 읽으면 어떤 점이 좋으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적절한 예측은 독자에게 읽기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 주므로 글을 주의 집중하며 읽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또 하나,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점 1번, 좋은 점 2번. 그래서 이걸 효과라고 할게요. 효과 1번, 효과 2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 것 밑에 많이 친구들 많이 나와 있죠. 그래도 집중하게 된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글쓴이와 실제로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1쪽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권리와 관련된 단어. 로봇도 권리가 있을까에 나오는 권리와 관련해서 다음 글 뜻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골라 적어보자. 자, 평등권, 자유권, 참여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유권으로서 국가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자유권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 평등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평등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나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사회권,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국가에게 요구하는 권리, 그리고 국민의 뜻을 알려야지라고 하면서 국민이 국가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청구권, 또 투표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야라고 말하면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참정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어 있잖아요. 단어는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영단어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말도 여러분들 단어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아요. 뭐 단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뭐 그렇게 만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단어들이라도 잘 정리해 두시고 사전 찾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종이 사전 찾으면 너무 좋겠지만요. 그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 뭐 다음 사전이라든가 네이버 사전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깔아 놓으시고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검색해 두시고요. 선생님도 쓰는 방법입니다. 검색해서 이것을 뭐 하냐면 그 단어의 뜻을 그 교과서라든가 이런데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 그 책의 뜻을 손으로 써요. 정리합니다. 손으로 쓰면서 뭐 하냐면 내 머릿속에 남기는 거죠. 그럼 단어에 대한 공부가 되면서 어휘력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 어휘력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어휘력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지문을 분석하고 글을 분석하고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이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읽어도 그 글을 이해하는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럼 국어 실력은 자동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1분 안에 푸는 사람과 10초 안에 푸는 사람 분명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어휘력은 지금서부터 공부해 두는 겁니다. 지금서부터 공부하시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 단어 공부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어법입니다. 어법. 것이 줄어든 말의 띄어쓰기. 이 것이라는 이것은요, 품사로 따지면 우리 그 중학국어 용어 정리 품사 배웠잖아요. 의존 명사거든요. 명사 중에서 의존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의존 명사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의존 명사, 이 것, 우리가 좀 이번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 명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시고 그거에 대한 먼저 뜻을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존 명사라는 것은 그 의미가 형식적이에요. 일단 의미가 약간은 형식적이기 때문에 다른 말 옆에 쓰여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것이 홀로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라는 말 자체는 일단 홀로 쓰인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것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뭔가 맛있는 걸 더 넣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버터 같은 거 들어있지 않았죠? 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만일빵에 나오는 단어인데,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외가 하나가 있었죠. 우리 그 품사 배울 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조사는 예외예요. 조사는 홀로 쓰이지 않죠. 그래서 조사, 뭐 이가, 뭐 뭐 에게,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붙였어? 어디에? 체언에 붙어 쓴다라는 거.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띄어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사, 의존 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단어의 의미에 기대어 쓰이긴 하지만 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것은 하나의 단어이므로 띄어 써야 되고, 걸은 거슬의 줄임말, 거는 거스니 각각 줄어든 말이므로 이 말들도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먹을 개 하나도 없었다라고 할 때 이 먹을 개, 이 개도 띄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진은 잘 나온 걸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 띄었을 때는 먹을 것이, 나온 것이 이렇게 말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것을 넣었을 때 의미가 이상하지 않다. 그럼 띄어써 주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성 없는 단어 띄어쓰기 좀 몇 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내가 뜻한 바를 알겠다. 이 바도 띄었어야 되는 거고요. 먹을 만큼, 요거 좀 어렵죠? 만큼도 띄었어야 되고, 아는 이라는 것은 여기 사람을 말하는 거에 띄었어야 되고, 난 할 수 있다. 이 수도 띄었어야 되고요. 떠난 지가 할 때도 지도 띄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잘 띄어쓰는 것을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학습 활동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약하며 읽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